안녕하세요. 혼자 살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평소 여기 올라오는 사연을 라디오 삼아 자주 듣고 있어요. 힘든 삶을 살아온 분들이 어찌나 많은지 내 얘기처럼 들으며 울고 웃고 있습니다. 특히 바람난 남편 때문에 속 끓인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 몸 갈아 헌신했던 남편한테 헌신짝처럼 버려졌답니다. 다행히 지금은 남편한테 시원하게 복수도 하고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남편이 없으면 제 인생도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남자 하나 없다고 여자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 장을 벗어난 새처럼 더 훨훨 날 수 있어요. 혹시 과거의 저처럼 바람난 남편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런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남편이 처음부터 바람피는 나쁜 남자였던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처음 만났을 땐 백마탄 왕자님처럼 위험에 빠진 저를 구해줬죠. 그때 일이 아직도 어제처럼 생생합니다. 당시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이 하시는 치킨집에서 일을 돕고 있었어요. 술도 같이 파는 호프집이었기 때문에 취객들이 찝쩍거릴 때가 많았죠. 그날도 그랬어요.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있던 아저씨가 말을 걸더군요. 아가씨, 나 알지? 여기 자주 왔잖아. 아, 네. 여긴 뭐 단골 서비스 이런 거 없나? 아이, 치킨 시키면 다리라도 한쪽 더 줘야 하는 거 아니요? 죄송해요. 닭 한 마리씩 튀겨서 나가는 거라. 에이, 서비스가 아주 개판이네. 그럼 아가씨가 이리 와서 술 한 잔 따라봐. 전 슬쩍 카운터를 바라봤어요. 보통 이쯤에서 아버지가 달려와 막아주곤 했거든요. 그런데 카운터는 텅 비어 있었고 아버지는 없었어요. 배달 알바하는 친구 한 명이 펑크를 내서 대신 배달을 나가신 것 같았어요. 엄마도 주방에서 닭 튀기느라 정신이 없었고 위기의 순간이었죠. 같은 테이블에 있던 남자들도 그 아저씨를 말리긴커녕 낄낄대면서 쳐다만 보더라고요. 아이, 뭐해? 내 말 못 들었어? 이리 와서 술 한 잔 따라 보라니까.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일하는 중이라서요. 이것도 다 일이야. 아이, 단골 손님 관리 잘해야지. 안 그래? 저는 뭐라고 대꾸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어요. 지금이야 경찰에 신고라도 하겠지만 그땐 아무것도 모르는 20살짜리 여자애였으니까요. 무서워서 얼어붙어 있는 게 전부였죠. 그런 제가 답답했는지 아저씨는 급기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억지로 제 팔을 붙잡고 테이블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왜 이러세요? 이거 놓으세요. 아유, 누가 잡아먹는데? 아유, 그냥 와서 술 한 잔만 따라 달라고. 소란이 일자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하지 마세요. 이거 놓으시라니까요. 아이, 무슨 기집애가 이렇게 고집이 세? 너 진짜 나한테 한 대 맞아볼래? 흥분한 아저씨는 언성을 높이며 제게 손을 올리려고 했어요. 술을 따르느니 차라리 맞는 게 낫다는 생각에 눈을 질끈 감았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그만하시고 가시죠. 웬 젊은 남자 한 명이 다가와 제 앞을 가로막고 섰어요. 뭐야 넌? 끼어들지 말고 꺼져. 꺼져야 되는 건 내가 아니라 그쪽 같은데. 여자분이 싫다잖아요. 남자는 그때까지 아저씨 손에 붙잡혀 있던 제 손목을 빼줬어요. 그리고는 얼른 가보세요 하고는 저를 밀어냈죠. 전 후다닥 주방으로 가서 바로 엄마를 불렀습니다. 제게 전후 상황을 설명들은 엄마는 얼른 밖으로 나왔어요. 어느새 그 아저씨와 남자는 금방이라도 한판 붙을 것처럼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아이고 사장님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서비스로 감자 한 접시씩 튀겨 드릴 테니까 진정들 하세요.
엄마는 장사를 워낙 오래 해서 이런 쪽으론 잔뼈가 굵었어요. 능수능란하게 두 사람을 떼어놓고 분위기를 환기시켰죠. 잘생긴 손님들끼리 왜 그래? 싸우지들 말고 사이좋게 지내요. 이러다 경찰 출동해서 서로 얼굴 붉히면 좋을 게 없잖아. 엄마가 경찰 얘기를 꺼내자 아저씨는 눈에 띄게 움찔했어요. 어린 놈의 자식이 싹바가지 없이 말이야. 한 살이라도 더 많은 내가 참는다. 참아. 아저씨는 그대로 자기 테이블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남자는 아저씨를 그냥 곱게 보낼 생각이 없었나 봐요. 나이를 처먹으려면 곱게 처먹든가. 왜 싫다는 여자한테 추근덕거려? 뭐? 이게 봐주려고 했더니 너 말 다 했어? 이 자식아! 결국 아저씨는 참지 못하고 남자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어요. 남자도 지지 않고 주먹을 날리더군요. 곧 두 사람은 한데 엉겨붙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에서 지켜보던 각자의 일행들까지 끼어들면서 싸움은 순식간에 커졌어요. 아이고 싸우지들 말라니까. 싸울 거면 나가서 싸워요. 엄마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전 차마 말리지도 못하고 가만히 사람들이 싸우는 걸 지켜만 봤죠. 전 남자가 용감하게 끼어들어선 저를 구해줬으니까 싸움도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기도 훤칠하니 컸거든요. 하지만 남자는 처음에 주먹을 한번 날린 뒤로는 계속 얻어맞기만 하더라고요. 보다 못한 저는 주방으로 달려가서 양동이를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양동이 속에 들어있던 걸 사람들에게 뿌렸죠. 어쨌든 저를 구해준 사람이 맞고 있는데 뭐라도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아이 차가워. 뭐야? 남자를 깔고 마구 주먹을 휘두르던 아저씨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리고는 이내 코를 감싸쥐고 괴로워했습니다. 당연했어요. 제가 뿌린 건 그냥 물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통에 있었거든요. 체에 걸러진 닭 부산물과 바닥에 깔린 치킨 국물 따위가 한데 섞여 아주 냄새가 고약했죠. 전 그 사이에 아저씨를 밀치고 밑에 깔려있던 남자를 끌어당겼어요. 괜찮아요? 많이 다쳤어요? 아니요. 전 괜찮은데. 남자가 뭐라고 더 말하려다 코를 감싸쥐었어요. 이게 대체 뭐예요? 냄새가 너무 고약한데. 이거 음식물 쓰레기인데 그 치킨무 국물이 섞여서 냄새가 좀 심할 거예요. 계속 맡고만 있길래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제 말에 남자는 머쓱해졌는지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다행히 그 사이 치킨 배달을 끝낸 아버지와 경찰이 오면서 상황은 일단락됐습니다. 경찰에선 단순 시비성 싸움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을 귀가 조치시켰어요. 전 같이 온 일행들과 나가려는 남자에게 달려가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구해줘 고맙다는 말도 못했더라고요. 그러자 남자 옆에 있던 친구가 맨입으로요? 고마우면 밥이라도 한 끼 사세요 하더라고요. 남자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더군요. 이 자식이 이렇게 누굴 위해 나서는 거 처음 봤어요. 아가씨가 진짜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술 먹을 때마다 여기 오자고 하는 것도 다 이 아가씨 보려고 오는 거잖아. 남자는 친구의 말에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선 말이죠. 덩달아 제 얼굴도 뜨거워졌어요. 그러자 남자의 친구들이 희죽희죽 웃으면서 자리를 피해 주더라고요. 차마 남자 얼굴을 쳐다도 못 보고 땅만 보고 있는데 문득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구해준답시고 나섰다가 얻어맞기만 해서 꼴이 말이 아니지만 그래도 싫지 않으면 연락처 좀 알려줄래요? 이 근처에 돈가스 맛있게 하는 집이 있는데 같이 먹으러 가요. 난생 처음 받아보는 데이트 신청이었어요. 좀 더 멋진 대답을 하고 싶었는데 입이 악교를 붙인 것처럼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간신히 고개만 끄덕이고 남자가 건네준 수첩에 저희 집 연락처를 적었어요. 그때만 해도 핸드폰 같은 게 없고 다 집 전화로 연락하던 시대였거든요.
그 뒤로 저는 남자와 자주 데이트를 했어요. 같이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술도 마셨죠. 그렇게 5번쯤 만났을까요? 남자가 그 다음 데이트 때 장미꽃다발과 곰인형을 주면서 사귀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미 남자에게 마음을 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좋다고 했죠. 제 처음이자 마지막 연애의 시작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보다 무려 8살이 많았어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상가 건물들을 관리하면서 여유롭게 살고 있었죠. 처음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건물주에 뭐 하나 부족할 거 없는 남자친구가 왜 나를 좋아하는지. 전 고졸에 집도 가난하고 변변한 꿈이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얼굴이 특출나게 예쁜 것도 아니었고요. 도대체 내 어디에 반한 거야? 하고 물어보면 남자친구는 그냥 예쁘고 귀엽잖아 하고 대충 대답하고는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둘이서 술을 먹다가 남자친구의 숨겨진 진심을 듣게 됐어요. 내가 너네 가게에서 술 먹다가 혼자 나와서 담배 핀 적이 있거든? 근데 그때 네가 쓰레기 버리려고 잠깐 나왔다가 나를 본 거야. 춥지 않냐고 묻더니 가게에서 난로를 갖고 와서 내 앞에 놔주더라고. 감기 걸리면 안 된다고. 그런 적이 있었나? 난 왜 기억이 안 나지? 너야 그냥 가게 손님한테 사심 없이 한 행동이니까 기억이 안 나겠지. 근데 난 그게 너무 좋았어. 난로도 너무 따뜻하고 날 보고 감기 걸리지 말라고 웃던 네 얼굴도 너무 따뜻하고. 사실 나 엄마가 안 계셔.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어. 근데 우리 엄마가 내가 정원에서 혼자 놀면 그렇게 집에서 난로를 갖고 와서 내 앞에 놔줬거든. 감기 걸리지 말라고.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부모에 대한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와 새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지 않아서 중학교 때부터 혼자 독립해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제 별거 아닌 작은 행동에 돌아가신 엄마를 겹쳐보는 남자친구가 참 안쓰러웠습니다. 자연스럽게 더욱 마음을 주게 되더라고요. 본인이 일찌감치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버려진 탓일까요? 남자친구는 하루빨리 저와 결혼해서 아이를 갖고 싶어 했어요. 저도 남자친구가 더는 부모님에게 상처받지 않도록 제가 진짜 가족이 돼서 더 잘해주고 싶었고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이도 너무 많고 변변찮은 직업도 없다는 게 그 이유였죠. 남자친구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저희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잘하려고 노력했죠. 생전 일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으면서 허구한 날 와서 가게 일을 돕곤 했어요. 워낙 손재주가 없어서 별 도움은 안 됐지만요. 그래도 저한테 한결같이 잘하는 걸 보면서 부모님도 점점 마음을 열었고요. 결국 사귄 지 3년 만에 결혼 허락을 받았죠. 남자친구 아버지는 이미 새어머니랑 따로 애까지 두고 잘 살고 있어서인지 저희에게 별 관심이 없었어요. 결혼하겠다고 했더니 바로 그렇게 하라고 하더군요. 딱히 뭐 바라는 것도 없으니 둘이서 잘 살라고요. 그런 반응이 남자친구에겐 상처가 된 것 같았지만 전 내심 다행이었어요. 워낙 제 조건이 기울어져서 혹시라도 반대하시면 어떡하나 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어느 봄날에 식을 올리고 정식으로 부부가 됐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에도 제게 참 잘했어요. 날 음식이랑 생선은 입에도 못 대면서 제가 먹고 싶다고 하면 바닷가 횟집도 같이 가주는 남자였죠. 본인은 거기서 맨밥에 매운탕 국물만 마시면서 말이에요. 난 너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괜찮아. 하면서 제가 회 먹는 걸 기특하다는 듯이 지켜보곤 했죠. 친구들도 어디 가서 이런 남자 못 만난다고 다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런 남편에게도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바로 술을 너무 자주 마신다는 거였죠. 맥주, 소주, 양주, 막걸리, 주종을 가리지 않고 즐겨 마시는 술꾼이었어요.
밥을 먹을 때도 꼭 소주로 반주를 하는 사람이었죠. 걱정돼서 말리기도 해봤지만 술에 대해서만큼은 남편도 양보하지 않았어요. 내가 담배를 피우는 것도 아니고 다른 취미 생활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술 한 잔씩 하는 게 내 유일한 숨구멍이야. 좀 봐주라, 응?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말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가 갈수록 남편의 술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높아져 갔어요. 제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잠깐 술을 끊겠다고 약속도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죠. 제발 술 좀 그만 마셔. 도대체 하루 종일 하는 게 뭐야? 남들처럼 나가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 틀어박혀서 술만 먹고 있으면 어떡해? 우리 애가 뭘 보고 배우겠어? 내가 집에서 술을 마시든 말든 네가 뭔 상관이야. 내가 그렇다고 너랑 내 딸 굶겨? 상가 월세만 받아도 달에 1,000이 넘는데 내가 왜 굳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사람이 일을 해야지. 남들처럼 일하면 술 먹는 것도 좀 줄어들 거고. 아이 시끄러워. 잔소리 좀 그만해. 너도 집에서 그냥 놀고 먹는 주제 왜 나한테 난리야? 왜 술도 내 맘대로 못 먹게 하는데? 저희 부부는 술 때문에 다투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남편은 술 얘기만 나오면 다른 사람처럼 돌변했어요. 그 다정했던 사람이 무섭게도 화를 내면서 막말을 쏟아냈죠. 게다가 언젠가부터 남편은 자꾸만 밖으로 돌기 시작했어요. 집에선 제 눈치가 보여 술을 먹을 수가 없다는 게 그 이유였죠. 근데 꼭 술집을 가도 여자들이 나오는 그런 술집을 가더라고요. 처음 걸렸을 땐 잘못했다고 빌던 것도 잠시, 나중엔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큰 소리를 치더군요. 마누라라고 하나 있는 게 자꾸만 바가지를 긁으니까 그렇지. 네가 잘했으면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나겠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럼 나도 당신 이렇게 나 힘들게 하니까 다른 남자 만나서 바람 피면 돼? 뭐? 그거랑 이거랑 같아? 내가 그 여자들하고 같이 잠자리를 했어? 뭘 했어? 그냥 남자들끼리만 술 먹기 심심하니까 불러서 같이 노는 거 아니야. 그것도 이해를 못 해줘? 제가 너무 속이 좁은 건가 싶었어요. 다른 여자들은 다 이해해주고 사는데 저만 이렇게 유난인 건가 하고요. 친구들의 의견도 반반으로 나뉘었어요. 야, 남자들 다 그 정도는 하고 살아. 몸 주고 마음 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심심풀이 땅콩처럼 데리고 노는 거라고. 자꾸 닥달하면서 숨 막히게 굴지 마. 그럼 더 그런다. 그렇다고 그냥 두고 보면 안 되지. 어쨌든 다른 X 끼고 술 먹는 건데 그게 바람이랑 뭐가 달라? 그러다 손잡고 눈 맞고 하는 거지 뭐. 친구들의 말은 제 불안을 더욱 부채질했어요. 남편이 워낙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라서 쉽게 다른 여자한테 넘어갈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남편의 핸드폰이며 카드 내역서를 뒤지기에 이르렀죠. 술집 여자가 보낸 문자가 참 많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따로 답장을 한 건 없었어요. 카드 내역서에도 술집에서 긁은 것 외에 수상한 내역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 부부 사이가 좋아진 건 아니었어요. 전 여전히 집은 나 몰라라 하고 술만 먹으러 다니는 남편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쩌다 남편이 일찍 들어와도 밥 한 끼 차려주지 않았고요. 옆에 누워 슬그머니 잠자리 신호를 보내도 칼같이 끊어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제가 미웠나 봐요. 저희 부부는 아이 문제로 정말 필요할 때가 아니고선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그래도 전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의무를 완전히 저버리진 않았어요. 열심히 혼자 애 키우고 살림하고 시부모님께도 매일 안부 전화 드리며 명절이나 생일날마다 찾아가 인사를 드렸죠. 그게 최소한의 도리였으니까요. 그런데 인생이란 게 참 얄궂죠. 그렇게 남보다도 못하게 살던 저희 부부가 극적으로 화해하는 계기가 생겼어요. 우습게도 남편의 병 때문이었죠. 그 전에도 남편은 술을 너무 마셔서 황달과 간경화로 몇 번이나 병원 신세를 졌어요.
그때마다 의사는 술을 끊어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또 술을 진탕 먹고 와서는 고백하더군요. 자기가 간암이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남편이 암이라니. 말기라서 이미 손을 쓸 수도 없대. 나 이제 어떡하지? 당신이랑 우리 딸 두고 나 이제 어떡하지? 생전 제 앞에서 눈물 한 방울 보인 적 없던 남편이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곧 죽는다는데 제일 먼저 당신 얼굴이 생각나더라.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여보. 미안하다며 사과하는 남편을 끌어안고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부부라는 게 참 뭔지. 그 순간 남편에게 쌓여있던 원망이 눈처럼 녹아버렸어요. 당신이 죽긴 왜 죽어? 안 죽어. 이렇게는 죽게 내가 안 놔둬. 그치만 이미 암세포가 퍼질 대로 퍼져서 손 쓸 수가 없대. 그렇다고 그냥 포기할 거야? 당신 없으면 난 안 돼. 못 산다고. 당신 마음 다 이해해. 하지만 남은 시간 길어야 3개월이라는데 그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고 싶진 않아. 남편의 태도는 단호했어요.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느니 가족과 함께 있고 싶다고 했죠. 그런 남편의 뜻을 존중해 저희는 시골 바닷가 근처에 집을 얻어 요양을 떠났습니다. 딸아이는 학교 때문에 친정에서 지내고 저와 남편 둘이서만 내려왔죠. 그곳에서 남편과 저는 잃어버렸던 부부의 시간을 다시 되찾았어요. 아침이면 함께 해안길을 산책하고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죠. 그리고 예쁜 카페에 갔다가 집에 돌아와 잠깐 낮잠을 자고 저녁에는 밤바다를 구경하고 낚시를 즐기기도 했어요. 소박하지만 행복한 나날들이었죠. 낯선 타지 생활이 힘들기도 했지만 다행히 이웃을 잘 만나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장님과 부녀 회장님도 젊은 부부가 사정이 안타깝다면서 잘 챙겨줬고요. 뭔가 힘쓰는 일이 필요할 때마다 동네 청년들이 발벗고 나서줬죠. 또 바로 옆집에 아들을 혼자 키우며 사는 이혼녀가 있었는데요. 제 또래의 아이를 키우는 공통점이 있어서 그런지 금방 친해졌어요. 암 걸린 남편 위해서 도시 생활 다 버리고 여기로 오다니 자기 정말 대단하다. 난 못할 것 같아. 대단하긴 뭘. 딸 보고 싶지 않아? 보고 싶지. 같이 살고 싶어도 학교 문제 때문에. 애가 엄마를 많이 찾겠네. 안 그래도 앞으로 난 평일엔 집에 갔다가 주말에만 내려오기로 했어. 딸이 날 너무 찾아서. 남편도 생각 외로 잘 버텨주고 있고 말이야. 아닌 게 아니라 남편의 몸 상태는 다행히 크게 나빠지지 않았어요.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한 덕분인지 황달과 간경화 때문에 힘들어하긴 했지만 그래도 밥 먹는 양이 늘어나면서 조금씩 살도 붙고 있었죠. 상태가 호전된 게 아닐까 싶어서 병원에 가보자고 했지만 남편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싫어. 병원에서 이미 시한부 선고 내렸는데 뭘 더 해주겠어. 그래도 병원을 한번 가긴 가봐야지. 알았어. 당신 올라가 있는 동안 다녀올게. 남편이 걱정됐지만 그냥 두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막 중학교에 들어간 딸이 저를 많이 찾았거든요. 한창 사춘기가 와서 거리를 둘 땐 언제고 막상 제가 없으니까 많이 보고 싶은가 보더라고요. 때마침 딸이 시험 기간이라 올라가서 과외 선생님하고 얘기도 좀 나누고 딸과 시간을 보냈죠. 근데 자꾸 남편이 눈에 밟히더라고요. 병원에 간다고 했지만 분명 안 갔을 게 뻔한데 뭐가 그리 바쁜지 연락도 잘 안 되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괜찮아 보여도 암 환자니까 말이에요. 결국 저는 딸과 이틀 정도 시간을 보내고 바로 다시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아무래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시골집에 도착하니 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전 아무 생각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 남편을 찾았죠. 그런데 그 순간 정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서 이웃집 여자와 진한 키스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찌나 열중했는지 제가 온 것도 모르더군요. 넉나간 상태로 두 사람을 지켜보던 저는 뒷걸음질을 치다가 그만 탁자에 있던 컵을 깨고 말았습니다. 요라는 소리에 뒤돌아본 남편이 곧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당신 왜 이렇게 빨리 왔어? 그 모습에 불현듯 정신이 들었어요. 저는 그대로 달려가 남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이웃집 여자의 머리끄댕이를 잡았죠. 너 언제부터 내 남편한테 흑심 품은 거야? 사람들이 혼자 애 키우면서 사는 이혼녀라고 수군댈 때 불쌍해서 편들어줬더니만 이렇게 내 뒤통수를 쳐? 미안해 향수가. 근데 진짜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잠깐 반찬 주러 왔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서. 뭐?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남편이 끼어들어 제게서 상간녀를 떼어놨어요. 그리고는 상간녀를 보호라도 하듯이 제 등 뒤로 숨기더군요.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정말 기가 막혔는데 그 뒤에 한 남편의 말이 더욱더 기가 막혔습니다. 당신한테는 정말 미안한데 여보, 나 이 여자 사랑해. 사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너무 내 이상형이라서 끌렸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모른 척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춘희도 나랑 같은 마음이더라고. 당신 없는 동안 우리 서로 마음 확인했고 나 죽는 그날까지 함께 하기로 했어. 뭐?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알아. 당신한텐 못할 짓인 거. 내가 건강했으면 절대 이러지 않았을 거야. 근데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 남은 여생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나 좀 봐주라. 이 여자가 신이 준 내 인생의 마지막 선물 같아. 당신 정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당신이 밖으로 나도는 동안 나 혼자 애 키우고 살림하고 시가 챙기고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살았어. 당신이 간암 걸리고 나서도 모든 걸 다 버리고 이 시골로 내려왔다고. 미안해. 근데 나도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나만 생각하고 싶어. 이기적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네. 넉나간 제게 남편은 마지막 쐐기를 날렸어요. 어차피 곧 죽을 거 이혼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그냥 당신이 여기서 날 위해 몸만 좀 나가주라. 다른 건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게. 거기서 그냥 남편과 그 상간녀를 죽여버렸어야 하는데 전 바보같이 아무 말도 못하고 뒤돌아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친정으로 돌아와 몇 날 며칠을 알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까요? 이혼하자는 말은 안 하겠다더니 제 앞으로 이혼 서류가 도착했어요. 남편은 상간녀가 결혼을 원한다면서 이혼해달라고 하더군요. 우리 살던 집은 당신 명의로 돌려줄게. 위자료도 섭섭하지 않게 챙겨주고. 이혼하자고는 안 할 거라며. 춘희가 단 하루라도 좋으니까 나랑 부부로서 떳떳하게 살고 싶대. 당신 정말 미쳤구나. 응, 나 그 여자한테 미쳤어. 이런 감정 정말 처음이야.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아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애틋해. 남편은 그 여자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너무 큰 배신감과 허망함에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리멸렬하게 싸우고 싶진 않았어요. 그동안 남편과 살면서 술 문제며 여자 문제로 너무 지쳤던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제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딸아이 덕분이었어요. 딸은 누구를 닮았는지 공부를 참 잘했어요. 의대에 진학하는 게 꿈이었죠. 그런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 전 뒤늦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생각해보니 전 요리하는 걸 참 좋아했죠. 화학 조미료 쓰는 게 싫어서 천연 조미료도 직접 만들고요. 김치는 물론 된장, 고추장도 다 직접 담가 먹었어요. 이런 재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하다가 수제 장아찌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어요.
제가 장아찌를 참 좋아해서 직접 만든 간장에 별걸 다 담가 먹었거든요. 무나 고추 말고도 참외, 매실, 고사리 등등 별걸 다 담가 먹었죠. 실패한 것도 많았지만 깜짝 놀랄 만큼 맛있는 것도 많았어요. 입이 짧은 딸도 제 장아찌라면 밥 2공기를 뚝딱 비울 정도였죠. 고민 끝에 전 남편이 준 위자료로 수제 장아찌 사업을 시작했어요. 집에서 살림만 하던 아줌마가 겁도 없이 일을 벌린 거였죠. 처음엔 작은 가게를 얻어 시작했지만 큰 반응이 없었어요. 가게 위치가 너무 외지고 안 좋았거든요. 그러자 딸이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판다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따로 컴퓨터 학원까지 다니면서 공부를 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를 오픈했어요. 지인의 도움을 받아 지역 TV에도 광고를 했죠. 놀랍게도 조금씩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1년쯤 지나자 저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부랴부랴 직원을 더 뽑고 레시피를 정리했어요. 다 함께 일할 사무실과 공장도 구해 생산량을 늘렸죠. 몇 년 안 돼 저는 억소리 나는 매출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평생 제 손으로는 돈 한 번 벌어본 적 없었는데 정말 감격스러웠죠. 일이 너무 바빠서 전 남편 생각은 할 겨를도 없었네요. 사실 그 뒤로 전 남편에게 몇 번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나요?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내쫓아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러는 건지 너무 짜증나고 귀찮았어요.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건지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오는 문자며 전화를 전부 차단했죠. 그게 제 나름의 의사표시였어요. 만나고 싶지 않다는. 하지만 전 남편은 제가 연락이 되지 않자 결국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어요. 딸은 친구와 1박 2일로 여행을 갔고 저 혼자 집에서 오랜만에 푹 쉬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려 인터폰을 보니 문 밖에 전 남편이 떡하니 서 있더라고요. 처음엔 열어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여보, 집에 있는 거 다 알아. 제발 한 번만 내 얘기 좀 들어줘. 진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 제발. 하지만 어찌나 간절하게 애원하는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러나 싶어 문을 열어줬습니다. 할 얘기가 뭔데? 그 전에 나 물 한 잔만 줄 수 있을까? 밥 주면 더 좋고. 남편은 대뜸 배를 움켜쥐고 간절하게 호소하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꼴도 거짓꼴이 따로 없었습니다. 늘 멀끔하게 하고 다니던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늘어난 티셔츠 차림이었고요. 이발도 안 했는지 길게 헝클어진 머리에 덥수룩한 수염, 홀쭉 들어간 뺨. 드디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건가 싶었어요. 마음이 약해져 전 남편을 집으로 들였어요. 그리고는 찬밥에 있던 반찬으로 대충 밥상을 차려줬죠. 전 남편은 개눈 감추듯이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 꼴을 보고 있자니 너무 황당해서 말이 다 안 나오더군요. 아니 그 여자가 밥도 안 주고 굶겨? 좀 천천히 먹어. 제 말에 남편은 밥을 먹다 말고 갑자기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렇게 날 생각해주는 건 당신뿐인데. 여보라니? 이혼한 지가 언젠데 여보야. 당신 도대체 왜 이래? 당신 없는 동안 내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알아? 나 간암 아니래 여보. 병원에서 잘못한 거래.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오진이었어. 나랑 이름이 똑같은 환자가 한 명 더 있었대. 난 강경화래. 간암이 아니라.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병원 상대로 소송 준비 중이야. 놀라운 얘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내가 간암 아니라는 거 알자마자 춘이 걔 태도가 싹 바뀐 거 알아? 그 전까진 나한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굴더니 지금은 빨리 죽어서 생명보험금이나 내놓으라고 온갖 막말을 다 해. 내 돈 노리고 일부러 접근했던 것 같아.
마지막 사랑이니 뭐니 난리칠 땐 언제고? 그땐 내가 죽는 줄 알았으니까 눈에 뭐가 씌었던 거지. 나 춘희 걔랑 도저히 못 살겠어. 허구한 날 백화점 가서 가방이다 뭐다 사들이면서 사치란 사치는 있는 대로 부리더니 이상한 다단계에 빠져서 나 몰래 거기 투자했다가 쫄딱 망하고 자기 신용불량자 되니까 나 몰래 내 명의 끌어다 사채까지 썼더라. 지금 나 완전 알거지야. 전 재산 다 날렸어. 매일 사채업자가 집으로 찾아와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 정말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버님한테는 말씀드렸어? 좀 도와달라고 해. 알잖아. 나 완전 내놓은 자식인 거. 원래 내가 갖고 있던 건물도 다 유산 미리 땡겨받았던 거야. 절대 안 도와주실 거야. 울먹이던 전 남편은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더군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여보. 내가 잠깐 뭐에 홀렸었나 봐. 내가 사랑했던 건 당신뿐인데 당신이랑 헤어지고 나서 나 너무 힘들었어. 염치 없는 말인 거 아는데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라. 그 모습에 마음이 풀리긴커녕 화가 나더군요. 상간녀한테 있는 돈 없는 돈 다 퍼주고 개털이 되고 나서야 저를 찾아와 매달리는 게 날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러나 싶더라고요. 당신이랑 헤어지고 내 꼴이 정말 말이 아니야.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도 그 여자랑 그 여자 아들내미는 집에서 손가락 까딱 안 해. 나더러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닥달만 한다고. 더는 들어줄 수가 없어서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그만 가달라고 했죠. 당신이랑 그 상간녀가 어떻게 살고 있든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앞으로는 이렇게 찾아오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 여보,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뿐이라니까? 우리 다시 합치자, 응? 나 간암도 아니라잖아. 당신이랑 새 인생 살고 싶어. 앞으로 내가 정말 잘할게, 응? 사람이 정말 어쩜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요? 제 앞에서 그 상간녀를 끌어안고 키스하고 사랑하니까 이혼해달라던 사람이 말이에요. 당신이 간암이든 아니든 사채업자한테 시달리든 말든 이제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꺼져! 제가 전 남편에게 그렇게 험하게 말한 건 처음이었어요. 안 나가면 경찰 부른다? 주거침입죄로 콩밥 먹고 싶어? 여보, 진짜 왜 이래? 당신 이렇게 모진 사람 아니었잖아. 그렇게 남편과 신랑이 아닌 신랑이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누군가 밖에서 문을 미친 듯이 쾅쾅 두드리더군요. 당신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나와! 나오라고! 누군가 했더니 바로 그 상간녀였어요. 전 남편의 안색이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아니, 저 여자가 여긴 어떻게 찾아왔지? 여보, 문 절대 열어주지 마. 옳다구나 싶어 전 남편을 끌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그런 상간녀에게 던져줬죠. 남의 남자 뺏을 줄만 알고 관리는 제대로 못하나 봐? 뭘 어떻게 했길래 이 자식이 찾아와서 내가 사랑하는 건 너뿐이다, 다시 합치자, 이런 헛소리를 해? 제 말에 상간녀는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전 남편을 노려봤어요. 개벌은 난 못 준다더니 당신 기껏 전부인 찾아가서 그딴 소리나 짓거렸어? 자기 혼자 살겠다고? 아니, 난 그게 아니라 집으로는 허구한 날 사채업자들이 찾아와서 난리를 치고 가는데 말이야. 가장이 돼서 돈을 벌어오지 못할 망정 그새 또 헛짓거리를 해?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이 재활용도 안 될 쓰레기 같은 자식아! 상간녀의 막말에 남편의 얼굴에도 열이 올랐어요. 뭐? 너 말 다 했어? 내 돈 다 잃은 게 누구 때문인데? 너 때문이잖아! 나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마당에 뭘 잘했다고. 내가 뭐에 홀렸는지 너 같은 엑스 때문에 조강지처 잃어 전재산 잃어. 진짜 죽고 싶다, 죽고 싶어. 참나, 평생 나밖에 없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아주 난리가 났더군요. 전 결국 경찰에 가택침입죄로 두 사람을 신고했어요.
경찰서로 끌려가는 순간까지도 자기들끼리 싸우는 걸 보니 정말 똑같은 것끼리 잘 만났다 싶더라고요. 전 경찰서를 나오면서 전 남편에게 앞으로 다신 얼굴 보지 말자.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땐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할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상간녀에게도 한마디 날려줬죠. 네가 이 쓰레기 대신 수거해준 덕분에 나 지금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사업 대박 나서 돈도 벌고 새 남자랑 연애도 하고 고마워. 상간녀의 표정이 참 볼만하더라고요. 10년 묵은 채증이 확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과거 못했던 복수를 한 기분이었죠. 그 뒤로 전 집을 팔고 전 남편과 상간녀가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안 그래도 전 남편과의 기억이 남아있던 집이라 처분할 생각이었거든요. 간간히 친구들을 통해 전 남편과 상간녀의 소식을 전해 듣고 있는데요. 둘이 결국 이혼한 모양이더라고요. 상간녀는 신용불량자가 돼서 완전히 파산했고 전 남편은 시가에서 도움을 줘서 그나마 길거리에 나앉는 건 면한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다시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술이나 퍼먹고 있다니 곱게 죽기는 글른 것 같아요. 반면에 전 너무 잘 살고 있어요. 딸아이가 최근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서 혼자 지내고 있는데요. 외롭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웬걸 외로움을 느낄 새가 없네요. 평일엔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주말엔 친구들과 함께 등산도 다니고 만난 것도 먹으면서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산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건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주변에선 외롭지 않냐고 빨리 새 남자 만나라고 하는데 다 늙어서 누굴 만나면 뭐 하겠어요. 남자라면 이제 지긋지긋해요. 지금의 싱글 생활이 만족스럽기도 하고요. 진짜 제 인생이 이렇게 풀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전 남편이 없으면 저도 없는 거라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전 남편 없이도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답니다. 그러니 지금 남편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전 홀로 서기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저도 제 남편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산이었어요. 그 큰일을 겪고 나서야 전 남편을 놓을 수 있게 됐네요. 여러분은 부디 저 같은 일 겪지 마시고 더 일찍 현명한 판단 내리시길 바랍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세요.